지금 시장은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장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킹 대기열 자체가 400만 리더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장기 보유 의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등 구간이 올 때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여 나가시면서 1티어 코인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투자하시고 공포가 더 밀려오더라도 꿋꿋하게 지금의 대응 원칙들을 가져가시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시면 우리는 더 달콤하고 더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 비트마인 사태를 월가에서 천문학적인 청산이 있었던 이 아케고스와 비교하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둘이 정말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대기열이 급등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트랜잭션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는 솔라나와 그리고 우리 크롱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XRP 그리고 BNB 코인까지 메이저 알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추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장입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두 가지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토탈2, 즉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장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동안의 상승 구조를 가져가다가 추세선을 강하게 하방이 틀었습니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 대비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지고 있다. 즉 점유율이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순간은 비트코인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빠지는 구간들을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그 국면과는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토탈2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만 알트코인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비트마인 사태를 두고서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가 연상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케고스 사태는 빌 황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빌 황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동원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대규모 청산이 났던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났기 때문에 월가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 규모면에서는 가장 최고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는데요. 현재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미실현 손실이 66억 달러가 넘어서서 원화로 10조가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톰 리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은 사이클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런 관점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관점들이 현재까지는 잘 들어맞지 않으면서 표 한번 보시면은 미실현 손실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케고스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이 천문학적 실현 손실이 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언급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태들도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투자 구조로 봤을 때 아케고스와 비트마인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면이 다를까요? 바로 전반적인 자본 구조와 위험 트리거, 손실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트마인과 아케고스를 같이 예로 들어서 봤을 때 아케고스 같은 경우는 5배에서 8배 아주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비트마인은 레버리지가 없죠. 현물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부채로 봤을 때도 아케고스는 6개 프라임 브로커의 차입이 있었는데 비트마인은 무차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상환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마진콜이란 개념이 역시나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담보 비율도 아케고스는 9에서 15%로 극도로 낮았지만 비트마인은 앞서 강조드렸듯이 현물 100% 보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우려하는 그 사태는 역시나 많이 좀 과장된 국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팔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구조들, 즉 강제적으로 그 물량들이 청산이 되는 사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아케고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손실만 기록을 했는데 비트마인은 스테이킹을 계속해서 넣고 있죠. 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버티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성격도 실현 손실이 곧 파산으로 이르게 되는 아케고스와 다르게 비트마인은 그냥 미실현 손실이고 팔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케고스는 마진콜이고 사망 선언이었지만 비트마인은 마진콜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케고스는 빚으로 산 주식이지만 비트마인은 내 돈으로 샀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케고스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실화해야 되지만 비트마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즉 버티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많이 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에는 충분하지만 이 자본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장된 국면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마인을 비롯해서 스테이킹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현재 스테이킹 대기열 자체가 400만 이더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장기 보유 의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이 리스크 관리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로 나오는 물량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트렌드 리서치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졌고 비탈릭 부테린도 물론 성격 자체는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고 생태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매도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한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현재 이더리움의 TVL이나 거래량,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활성화 사용자 같은 이런 핵심적인 온체인 지표는 모두 다 상승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펀더멘털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포성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트마인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 루머와는 사실관계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비트마인의 현재 행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전략들을 과도하게 가지고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많은 공격들과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들의 어떤 행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DAD 기업 전략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들을 모으고 있는 이 움직임들이 결국은 시장의 하방 압력에 빠져들게 될 때 더 많은 하방 압력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순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즉 시장은 이 구조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국면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XRP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실현 가격을 하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 평균가를 하회를 했고 실현 가격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물론 그 구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구간을 하방 이탈했는데요. 현재 1.4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결제 악정도 굉장히 낮은 구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는 투심도 꺾인 상태에서 중요한 구간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매수세가 힘을 얻으면은 반등세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실현 가격을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좋은 매집 구간이지만 성급하게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바닥은 잡히지 않았고 불확실성과 위험도도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솔라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100와 $90를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펀더멘탈과 매매는 역시나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모두 다 사상 최대 트랜잭션 처리량을 기록을 하면서 실사용성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과 가격이 괴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솔라나에 대해서 중요한 구간들 또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BNB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BNB의 ETF S1 양식을 제출했고요. 이 BNB가 거래소 코인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는 국면들에 와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 기관 자금이 규제된 방식으로 이 BNB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동시에 서클의 USYC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가 BNB 체인에서 시총 1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파르게 상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RWA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기 가격적인 이슈와 변동성을 넘어서 이 BNB 체인이 ETF와 토크나 금융상품이 결합되는 제도권 인프라로 조금씩 진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지만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고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도 좋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티어와 3티어는 반등 구간이 올 때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여 나가시면서 1티어 코인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들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닥을 계속해서 예측하기보다는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계속해서 받아내는 것보다는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거래량 자체가 어떤 추이로 바뀌는지, 온체인 시그널이 반등을 하는지, 기술적인 지표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그런 관점들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 공포보다는 원칙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방향성은 아직 미정입니다. 언제든 더 흔들릴 수 있고 현재가 상당한 수준의 바닥권이고 공포가 아주 극대화되고도 극대화된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디레버리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고 추가 하락 시에 대응 전략도 더 길게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구간으로 진입하는지를 같이 점검하시면서 매집 전략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존이 수익보다 먼저이고요.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투자하시고 공포가 더 밀려오더라도 꿋꿋하게 지금의 대응 원칙들을 가져가시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시면 우리는 더 달콤하고 더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시장에 공포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에 대해서 조급하게 대응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은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고 시장의 회복세를 보면서 점진적인 대응을 하시기에 가장 용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크롱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크롱님들이 보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인 1티어 코인은 어떤 코인이고 현재 어떤 코인이 가장 정리하고 싶으시고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우리 크롱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